자, 여기 봐봅시다. 이제 생물학 들어가기 전에 생물학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 생물학에서 공무원 생물학을 주로 봐봅니다. 공무원 생물학. 그러면 우리가 생물학에서는 먼저 어떤 출제 경향을 보고 있느냐 이 소리죠. 그래서 먼저 뭐들 합니까? 공무원은 실용학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용학문적 출제 유형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생물은 먼저 뭐답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지를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숙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용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응용력이 따라주어야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다닐 때처럼 애워가지고는 절대 풀어내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응용력을 갖다가 하지 못하면은 안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포 기관을 봤습니다. 세포 기관 중 비표 면적이 가장 넓은 이렇게 나옵니다. 넓은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볼 것 아닙니까? 먼저 세포의 소기관의 내용 종류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비표 면적이니까 이게 이 막구성이구나, 막구조이구나 그렇게 딱 기억을 또 해야 합니다. 막구조에는 뭐가 있다고? 무막구조, 막구조가 아닌 것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생체막, 단위막, 생체막 또는 단위막, 모자이크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또 하나 뭐답니까? 단일막이 있고요. 또는 이중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이중막, 복막이라는 것을 있어야 복막 구조물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무막구조는 막구조물이 아닌 것 인, 사, 보, 중하고 외워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 염색사, 리보솜 중심체.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표 면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단일막은 함격의 막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복막 구조를 먼저 봐봅시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엽록체, 색소체가 있습니다. 엽록 색소체.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핵막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미토콘트리아막이라기 있더랍니다. 미토콘트리아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보니까 막구조가 아닌데 나머지 소포체라든지 리소좀이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까? 단일막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건 한 겹의 막이고 이것은 두 겹의 막으로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펼쳤을 때 길이가 얼마나 기냐 이 소리죠. 표면적이 요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건 이 정도 길더라 이 소리입니다. 막이. 그래도 여기에 해당한 것을 찾아내라 하는 식이 공무원 시험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아시겠죠? 암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본 암기를 하고 숙지 이해를 하고 응용력이 키워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생물은 뭘로? 암기 과목이다. 그리고 점수를 따는 과목이다. 왜? 과학, 물상이나 화학, 지구과학 저 뒤에 뭐단다 조그만하게 붙어있는 거 이 생물이다. 이렇게. 그리고 뭐단다 거울 생물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그냥 갖다 점수 따기 위해서 보는 것이다. 암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능하고 약간 다른 것은요, 수능은 어떤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료 안에서 해결을 할 문제인가,
아니면은 배경 지식을 해가지고 총동원해서 해결할 문제인가? 이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공학에 기본적으로 생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농업직이라든지 예를 들면 임업직이라든지 여기는 지도사라든지 연구사도 포함시킵니다. 연구사 포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생물을 딱 이렇게 출제를 낸다 이 소리입니다. 국가직이나 수산직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나 나오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농업이나 임업직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는 식물 쪽이잖아요. 식물. 그러죠. 그러니까 식물 쪽이 약 70% 이상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 쪽에서는 약 30%가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식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동물 쪽만 하고 있으신 분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도사나 연구사는 거의 동물편에서 여기에서 식물인데 특히 지도사나 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식물 쪽에서 거의 90에서 100%가 출제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저 동물편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오면은 10내, 0에서 10%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사, 가령에서 경북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동물편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냐 이 소리죠. 그런데 봐보세요. 가령에서 의료기술직이다 그랬을 때는요. 이 의료기술직을 시험을 봤을 때는 주로 어디에가 동물편이 식물편보다 약 70% 이상이 출제가 돼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식물편이 뭐랍니까? 식물편이 반대로 30% 정도 됩니다. 이걸 알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생물에도 보면은 뭐더랍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 그림, 울류문화다 호랑이 그림을 봐야 한다, 무엇을 봐야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거 봐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도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시험에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은요, 응용력만 키워내고 이런 과정만 해준다 그러면은요, 8, 90점은, 특히 90점에서 100점까지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생물에서 기본을 잡아야만이 다른 쪽에 있는, 재배학에 있는 유전편이 이해가 됩니다. 생물에서 기본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재배학에서 나오는 다른 유전에 같은 용어 설명이라든지 생물을 다 알고 있는 전제하에 기술해버립니다. 그리고 생물에 나온 물질대다, 광합성 호, 효소가 뭐다, 광합성에 있는 엽록소 구성이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이 바로 재배학에서는 온도, 그리고 공기 CO2,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피대에 따르는 재배학이 다 분화되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물은 모든 과목에서 가장 기초가 생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요, 자 봐보세요. 생물은 그래서 생명공학을 하는 사람은 뭐답니까? 머리, 핵에 해당하는 과목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식용작물이 뭐가 된답니까? 식용작물이 뼈대 근간입니다. 결국은 식용작물을 갖다가 재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뭐답니까? 골격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생물은 뭐가 된다고요? 생물은 머리 핵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생물의 용어 같은 걸 몰라버리는데 무엇을 풀어낸다 이 소리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뭐답니까? 토양학이 살이 되지 않습니까? 토양학이 예를 들면 식물은 어디에서, 작물은 토양에서 자란다 이 소리입니다. 토양학이 필수적으로 받쳐줘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뭐더랍니까? 이불통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기공을 통해서 나오듯이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전부 물에 관해서 물이 들어가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어떤 기작을 해주는가, 거기에 빛하고 온도하고 양분하고 어떤 기작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뭐답니까? 생리학으로 풀어냅니다. 생리학이. 생리학은 말 그대로 물질대사입니다. 물질대사. 그잖아요. 그러는 이것은 뭐답니까? 토양학은 바로 뭐답니까? 작물에 했는 기본 뭐답니까? 몸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답니까? 재배학으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풀어내야만이 재배학으로 이제 뭐답니까? 비늘도 만들고 형체도 만들고 해서 재배학으로 해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십시오. 벌써 공부를 했을 때 봐보십시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 뭐들 합니까? 혈우병을 갖다가 치료를 하고자 한다. 가장 근본적인, 또는 뭐다, 백혈병을 치료를 하고자 한다. 가장 근본적인, 가장 좋은 그랬을 때는 뭡니까? 골수이식밖에 없습니다. 왜? 혈액에 관하니 백혈구는 어디에서 생성된다? 골수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골수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골수이식밖에 없다. 그래도 서울식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런 식으로 시면 돼. 알고 있느냐를 전제로 해서 숙지 응용력을 키워내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생물은 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딱 굳어진 상태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해서 안 되면은 먼저 뭐답니까? 숙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라. 그리고 응용력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 주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생물밖에 없습니다. 참 어렵다고 했던, 고통스럽다고 한 과목 중에 하나가 생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도사라든지 시험을 보면은, 또는 7급 생물이 들어간 지금 과목을 보면은요, 점수가 생물이 뭐답니까? 60점 대 40대인데 어쩔 때 뭐 까락으로까지 나와버립니다. 왜? 암기만 해놨으니 출제자가 필요한 의도하는 답이 뭔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여기에서 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책이 난해하고 뭐하고 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거기에서 EX 하면서 이렇게 풀어서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걸 이해를 해라, 응용력을 가르쳐주면 아 저것이 기구나 하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봐봅시다. 생물 했을 때, 페이지, 거기에서 페이지 3쪽을 봐봅시다, 이제. 3쪽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생명탐구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특성이라는 것이 나오죠. 특성.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생명탐구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탐구 방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자체가 뭐더랍니까? 이 자체가 탐구장 표시 5만 개가 되겠죠. 자, 거기 봐보세요. 3쪽을 보니까 생명과학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분야 그랬습니다. 연구 대상에 따른 분류 그랬습니다. 동물학, 식물학, 온생생물학도 있습니다. 연구 방향에 따른 분류 그랬습니다. 분류학 누가 닌네가 이명법에 의해서 형태에 따라서 예모를 보고 먼저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형태학 그랬습니다. 세포학, 조직학, 기관학, 해부학도 있고 생태학도 있습니다. 유전학도 있습니다. 물리학적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 소리입니다. 생명과학의 발달사도 나와 있습니다. 봐두시고요. 생명과학 발달의 성과 별표 한번 합시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인간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 개발 그랬습니다. 또 생물자원의 개발과 활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생물학을 배우는가? 돋보기로 그려졌죠. 거기서는 뭐답니까? EX 하나 써놓으십시오. 왜 생물학을 배우는가? 복잡하고 다양한 생물계 및 생명현상의 본질을 탐구하여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 식량, 질병, 환경 문제 해결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좋은 소리에다가 혹시 나오면은 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페이지 4쪽에 생명과학 탐구, 거기가 시험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생명과학 탐구 뭐답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이. 생명탐구 방법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과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자연현상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을 사실대로 관찰을 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관찰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면 과학자가 아니겠죠. 가령해서 아 국화꽃 피었다 하면서 아 이쁘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왜 국화꽃은 가을에만 피는 것일까 하고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의문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점을 발견을 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문제점 발견. 문제점을 발견해서 무엇을 세운다 이 소리입니까? 첫 번째. 자, 여기다 써봅시다. 첫 번째. 가설을 설정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은 이 가설은 어떻게 세워야 하냐 이 소리죠. 그래도 가설을 설정을 했을 때요. 그 밑에 보면은 가설을 설정을 했을 때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이 소리죠. 사실 그대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답니까?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실험을 통한 새로운 사실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가설을 설정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해야 합니다. 의문문 안 되겠죠? 의문문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봐보십시다. 부정문도 안 되겠습니다. 부정문 그래도 완전한 문장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랬습니다. 가설을 설정을 했으면은요 거기에 따르는 무엇을 합니까?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을 해야 합니다. 가설의 설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설을 설정할 때 더 뭐답니까? 참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참다운 가설을 했을 때 자료를 수집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은 가설 설정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험 및 검증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교구를 먼저 갖다가 대조구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뭐를 해야 한다고 이 소리예요.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뭐답니까? 가령해서 자연 상태,
조건에서 설정을 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험구 그랬습니다. 실험구를 설정을 하더랍니다. 내가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하여 알아볼 수 있다 이론입니다.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통제변인 그랬습니다. 통제변인.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일정 물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화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통제변입니다. 그런데 뭐답니까? 통제변인이 아니고 이것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인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답니까? 우리가 통제변인에 뭐단다? 다른 실험변인이라 그래 봅시다. 실험변인에 대해서는 하나 뭐답니까? 개화에서 1장을 하나 줘보더라 이 소리입니다. 1장 중에서 뭐더랍니까? 달리하는 조건이랍니까? 그래도 1장 중에서 하나는 장일 조건을 주어보고요. 장일 조건을 주어보고 하나는 단일 조건을 주어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검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제 학설을 세워야 합니다. 학설이. 그리고 이것이 더 확실하면 법칙을 세워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요, 가설 설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가을 단일 조건에서 국화는 개화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딱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합니까? 자연 상태의 개화하는 화분을 만들더라 이 소리입니다. 화분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거이 뭡니까? 대조구더라 이 소리입니다. 비교 또는 대조구더라 이 소리입니다. 비교 대조구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뭐합니까? 이제 하나는 장일 조건을 뭐합니까? 주어준 장일 조건 화분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단일 조건의 화분을 하나 준비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 두 개, 이것을 A라 그러면은요, B화분, C화분 그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실험구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실험구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 가설이 했을 때 단일 조건에서 개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장일 조건에서 개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C화분이 개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됐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학설을 세우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은 다음 중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거기 4쪽 보니까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고 가설의 일반화하는 원리 탐구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요, 이 과정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험 및 검증 단계입니다. 실험 및 검증 단계. 그리고 비교구와 대조구를 설정하는 단계, 그러면 실험 및 검증 단계입니다. 비교구와 실험구를 설정하는 단계. 자, 그러면은 거기 참고학습을 보니까요, 4쪽을 보니까요, 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지만 타당성 있는 것으로 영감이나 직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제천 양반은 제천에서 고향인 사람은
앞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야. 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저러니까 할 것이다고. 이것은 가정입니다. 단 열심히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합격을 못한다 이 소리죠. 아, 그러면 우리 수원댁도 한번 읊어주라고요. 기분 나쁘니까 수원댁도 합격을 할 것이다. 내가 딱 점을 찍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뭐합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굉장히 선생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질문 답변하고 하나를 하려고 해도 똑바로 알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설은요, 많은 가정으로 축출된 가설을 추출한 많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사실을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증되면 원리가 되는 것이다. 여기다 다 써놨잖아요. 자, 그러면은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로 가설을 설정해 놓으면은 연역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탐구 과정은 주로 연역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제일 위에 보니까요. 가로 1번 탐구 과정은 기납주의적 탐구 과정이다. 그렇게 되었죠. 틀렸습니다. 지우십시오. 연역적 방법으로 고치십시오. 네모표 바로 제일 위에 가로 1번.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T에 옥이 나옵니다. 옥에 T가 나와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도 가설을 설정을 하면은 뭐들 합니까? 가설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검증하면 연역적입니다. 기납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학설과 법칙도 나와 있습니다. 실증된 설을 학설이란다. 이러한 학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통용되어 예의가 전혀 없는 것을 법칙 원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대조구 설정 방법 거기다 딱 발표하십시오. 자, 비타민C는 감기에 효과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감기 환자한테 비타민C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똑같이 줍니다. 대조구 감기 환자에 그냥 식사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들 합니까? 우리가 실험구하고 대조구가 달라지겠지 않습니까? 이것도 설정할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여기에서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소리죠. 수능 같은 경우는 다음 중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과 대조구를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 상태로 보면은요. 사람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틀렸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은 뭐다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강아지를 갖고 나옵니다. 강아지. 그래도 거기에도 또 강아지를 수능해서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를 하나는 푸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치아와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틀립니다. 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종이 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통제 변인을 갖다가 통제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도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 딱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5쪽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5쪽요. 거기에서 생명의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특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잡아봅시다. 생물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생물, 식물, 동물, 기능적, 구조적, 형태적, 기본 단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기능적, 구조적, 형태적 기본 단위가 뭐답니까? 세포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 대사는 합성하고 분해가 일어나야 하겠지 않습니까? 합성하고 분해가 일어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효소가 관여를 해야 합니다. 효소가 있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물질 대사하면서 에너지 출입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에너지 출입은요, 여기는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봐봅시다. 내 몸을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는 외부 자극에 대한 먼저 무엇을 일어납니까? 반응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성을 조절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항상성 조절. 그리고 거기에도 무엇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특히 생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생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손을 남을 수 합니다. 자손을 남기지 못하면 생물학적 종이 되지 않습니다. 예비종일 뿐입니다. 그래도 생식 능력이 있어야 하다. 자손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도 유전, 증식이 일어나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유선 증식. 그리고 이게 마지막 번에 진화 과정까지 거쳐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냐 이 소리입니다. EX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이러스는 뭐가 없습니까? 세포가 없습니다. 세포로 되어 있지 않은 뭐답니까? 되어 있지 않고 비세포 단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답니까? 무생물적 특성입니다. 비세포 단계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뭐가 없더라 이 소리요?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무생물적 특성입니다.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요, 바이러스는 그 외에 뭣도 못하더라. 거기에서 바이러스는 요소가 없다, 여러 가지 막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물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봐보세요. 예부작의 향강성, 이것은 냅둬버리더라도요. 그러면 가장 이것은 무생물적 특성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물적 특성을 한번 봐봅시다. 생물적 특성은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면입니까? DNA와 RNA를 가지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DNA나 RNA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핵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없으니까 무엇은 없더라고? 핵은 없습니다. 막도 없습니다. 이 소리죠. 이건 무생물적 특성이. 이거는 핵산을 가지고 있어도 무엇을 하더라고요? 돌연변이를 일으키더라 이 소리입니다. 돌연변이. 그리고 뭐답니까? 증식을 할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연변이하고 증식을 할 수 없고 진화의 원동력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진화 원동력.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생물적 특성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봐봅시다. 또, 바이러스는 뭐답니까? 그래서 물질 대사 효소가 없어서 무엇을 하더라고요? 효소가 없으니까 숙주기생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숙주기생, 활물기생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숙주 밖에서는 뭐답니까? 단백질 결정체로 갖다가
단백질 결정체로 축출이 가능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제 말을 따라오십시오. 축출을 하더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와도 다음중 바이러스의 뭐답니까? 무생물적 특성, 생물적 특성이 했을 때 이거 하나만 생물적 특성이고 나머지는 다 무생물적 특성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자 봐봅시다. 바이러스의 견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지구상 최초의 거기 몇 쪽에 있습니까? 6쪽에 보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바이러스 균에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가 아니란 가장 큰 이유는요. 숙주기생입니다. 요소가 없으니까. 거기 그랬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나타난 생명체가 아니란 이유는 뭐답니까? 기생생활에서 생물을 그래도 뭐답니까? 물질 대사를 못합니까? 그러면 지구상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요. 원시세포를 가진 생명체는요. 코아세르베이트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견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도 봐보세요. 이 중에서 생명적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그러면 답이 뭡니까? 요거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이러스가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가 아니란 이유 했을 때는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또 한 문제 그대로 시험 문제잖아요. 기능적 기본 단위는 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대로 하나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DNA와 RNA 핵산의 비교가 또 시험 문제입니다. 와트슨과 크릭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시험 문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5쪽하고 6쪽을 갖다가 풀어낸 겁니다. 자,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응용력이 있어야만이 시험 문제를 반드시 푼다고 제가 강조했던 내용을 이제 서서히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서요. 거기에서 보면은 광학현미경이 나오고 전자현미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갖다 관찰을 못하니까 어떤 기구를 갖다가 만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 기구를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과학기구가 뭐냐고요? 그 과학기구가 바로 현미경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봐봅시다. 생명의 유기적 구성에서 폐지 6쪽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현미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현미경. 자, 그러면은 현미경 봐봅시다. 거기에서 반사경 거기다 딱 별표하십시오. 가로에 놓고 빛을 모음하고 하십시오. 빛을 모음.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레파라트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파라트를 고정을 하는 고정액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프레파라트로 고정하는 이유를 하나 써놓으십시오. 프레파라트로 고정하는 이유 그랬습니다. 고정액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세포 상태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는 세포,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해서 죽지도 않고 더 이상 생장도 하지 않는 상태로 고정을 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요, 초점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초점에다 거기 딱 써놓으십시오. 뭐라고 써놓냐면요, 조동나사, 대강의 상을 맞춤하고 써놓으십시오. 대강의 상을 맞춤, 미동나사, 정확한 상을 맞춤 그럽니다.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관찰은 처음에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합니다. 그리고 현미경 배율은 저반 렌즈 배율의 대물 렌즈 배율입니다. 현미경상은 180도 바뀌는 돌입상입니다. 그래도 곰시가 문시로 바뀐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작동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작동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냐 이 소리죠. 재물대와 거기 그림에서 보니까 재물대와 대물렌즈 사이를 작동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율의 시야 그랬습니다. 배율이 높으면 시야가 좋고 상은 어둡다. 그래서 현미경의 특징 그거 네모표 그게 별표에서 시험 문제입니다. 현미경 특징 비교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겠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보니까요, 고배율일 때 하고요, 저배율일 때 하고 비교를 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작동거리지 않습니까? 작동거리는 짧답니다. 작동거리는 멀더라 이 소리입니다. 멀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시야 그랬습니다. 고배율이니까 시야가 좁더라 이 소리입니다. 시야가 넓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랬습니다. 밝기 그랬습니다. 밝기는 여기는 어둡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는 뭐답니까? 밝다 그랬습니다. 가깝다, 멀다, 시야 좁다, 넓다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작동거리. 자, 그 다음에 반사경 그랬습니다. 반사경은 빛을 더 많이 모으려니까 오목거울입니다. 오목거울. 평면거울입니다. 평면거울요. 그 다음에 해상력 그랬습니다. 해상력은 높다, 해상력 낮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구분하는데 가장 시험 문제 잘 내는 것은 요거이겠죠. 답으로 틀린 답으로. 자, 그러면은 현미경을 갖다가 관찰을 했을 때요, 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두 눈을 뜨고 하나는 접안 렌즈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눈은 뜨고 옆에 기록을 합니다. 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눈에 접안되었다 그래도 접안 렌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해상력이 높다 낮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 봐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 보면은 접안 렌즈 밑에 보면은 우리가 대물 렌즈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회전을 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기본이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가 이 경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원경처럼.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딱 여기다 대고 이렇게 하고 해보십시오. 이랬을 때는 고배율, 저배율 하면은 분명히 시험 문제 풀어낼 겁니다.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배운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알았으면 응용을 하는 시험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응용 시험 문제. 응용 시험 문제. 자, 그러면은 뭐답니까? 여기에서 100배율에서 그리고 200배율에서 400배율로 갖다가 올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도 뭐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100개를 알았습니다. 100개. 100개가 관찰됐더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몇 개가 관찰되고 여기서는 몇 개가 관찰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넓이잖아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네 반대에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 여기는 몇 개라고요? 여기는 몇 개? 4분의 25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25개. 여기도 또 곱하기 4분의 1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400배에다는 몇 개 해가지고 이 숫자를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알고 있으면은 다음 중에 100배율에서 100개가 관찰되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200배율에서 400배에서 관찰된 수는 하고, 그러면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동거리는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응용되면 이게 가장 잘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돌입상이라는 것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연미경을 관찰을 했습니다. 연미경을 관찰을 했더니 뭐들 하더라 해도 돌입상 가지고 그럽니다. 여기가 중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치우쳐져 있더라 이들입니다. 물체가. 그랬을 때 중앙으로 이 물체를 옮기고자 할 때 방향은 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랬습니다. 1, 2, 3, 4번.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야만이 이게 이렇게 중앙으로 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돌입상 응용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알면은.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미터 사용법 페이지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제 유형을 보면서 문제를 갖다가 풀어봅시다. 자, 거기 봐봅시다. 1번. 현미경 배율을 100배에서 40개 세포가 보였다며 200배에서는 몇 개? 4분의 1이니까 10개. 400배에서는 또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몇 개? 2.5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출제 유형 엿보기 그랬습니다. 구강산피를 관찰하기 위해서 프레파라트를 만들 때 메틴블루 용액으로 염색을 하는 주된 목적은 거기다 딱 염색 그랬습니다. 자, 봐보세요. 세포를 염색을 한다 그랬습니다. 염색 이것이 또 시험 문제입니다. 염색 첫 번째 염색의 목적입니다. 세포 구조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한다고? 관찰을 용이하게 그럽니다. 관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선순위 답은 세포 구조를 뚜렷하게 해야만이 관찰이 용이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뭐들 합니까? 전부 세포 구조를 뚜렷하게 3번으로 가지 않고 관찰을 용이하게로 전부 찍을 것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염색 시약은 pH는요, 약 알칼리성입니다. 산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약 알칼리성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시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포 기관별 시약 종류가 있습니다. 세포 기관별 시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포 기관별. 그랬을 때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온 것이 핵이 있잖아요. 핵은 동물하고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요, 청바지는 누가 입는다고요? 동물이 입습니다. 그래서 메틸블루 그럽니다. 식물은요, 아세트산 카아민 그러죠. 그랬을 때 이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그럽니다. 적색으로 염색됩니다.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두 번째, 미콘이 있습니다. 미토콘트리아가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약은 뭘까요? 미토콘트리아는요,
거기 몇 쪽에 나와 있는 소리냐면요, 뒤에서 나오는데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에서 12쪽 봐보십시오. 미토콘드리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염색 시약 나왔죠? 야누스 그린 비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무슨 색으로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색깔이 무슨 색? 녹색입니다. 그래서 뭐답니까?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소리입니다. 미토콘드리아. 12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랬습니다. 골지체라는 게 나옵니다. 골지체는 오수뮴산입니다. 오수뮴산. 그래서 흑색으로 나옵니다. 흑색. 골지체는 오수뮴산에 의해서 흑색으로 염색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요. 어디에서? 백혈구의 핵입니다. 백혈구 핵입니다. 그랬을 때는 무슨 핵입니까? 기무자 731 부대가 나오죠. 그래서 기무자에게 의해서 흑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처음에는 혈액을 관찰했을 때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비로소 염색 후에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백혈구만 유액이기 때문에 백혈구로 답이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알고 있으면은 뭐를 해야 한다고? 응용을 반드시 해야만이 풀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7쪽에 보면은 3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7쪽에 보니까 3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3번 문제에서 어떤 배율 밑에 재료의 크기를 관찰하였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 재료의 실제 길이는 그랬습니다. 자, 봐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니까 저반 렌즈 그랬습니다. 저반 렌즈에 동물이 뭐더랍니까? 여기에 딱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동물이 하나, 둘, 셋, 넷에 갔다가 이렇게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네 눈금에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저반 렌즈 네 눈금 시료의 길이는 이렇게 이걸 구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저반 렌즈 한 눈금의 길이를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반 렌즈 한 눈금의 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반 한 눈금 저반 한 눈금의 길이만 알면 못합니까? 바로 곱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걸 모르니까 이것을 갖다가 구해야 합니다. 저반 눈금 수분의 대물 눈금 수가 있죠. 그리고 곱하기요. 대물 눈금 수, 한 눈금의 길입니다. 대물 한 눈금 길이 그랬습니다. 대물 한 눈금은 무조건 뭡니까? 12로 암기를 해야 합니다. 10 마이크로미터로요. 10 마이크로미터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보십시다.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요, 거기에서 왼쪽 그림을 봐봅시다. 왼쪽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더라고요. 저반하고 대물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저반 눈금이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가 이렇게 있는데
갭을 눈곱은 거기에서 보니까 4개에 딱 접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4개에 이렇게 접해져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눈곱은 뭐 어떻게 됩니까? 5분의 4 곱하기 10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5분의 4에서 10이니까 8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4눈곱 여기 곱해야겠죠. 4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이 한 눈곱이 얼마 나왔다고? 8 마이크로미터더라. 4개에 겹쳐져 있으니까 32 마이크로미터. 이 길이는 32 마이크로미터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눈곱의 길이를 알고. 자, 전자연미경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파장, 훨씬 짧은 전자의 파동을 이용하여 물질을 수십 배까지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학연미경이 나와 있는데요. 흔히 복합연미경, 유상차연미경이라고 나왔죠. 세포를 관찰, 치료 명암이 뚜렷 거기다 딱 밑줄하십시오. 그래도 직접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합니다. 해부연미경 그랬답니다. 작은 동물 해부시 사용하죠. 전자연미경에서 투사전자는 단면 관찰 거기 딱 밑줄에 넣으시고요. 주사전자연미경은요, 입체구조 관찰 그랬습니다. 그래도 광학연미경, 전자연미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상력이라든지 전자파를 이용했을 때 전자연미경이 훨씬 크겠죠. 참고적으로 봐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말 세포 발견과 세포설 18쪽 들어가겠습니다.